시리게 네, 그럼 2부 시작해 보겠습니다. 페퍼톤즈의 작별을 고하며 들으셨고요. 저도 이거 방금 들어보니까 뭐라고 해야 될지 이게 좀 어려운데 리듬이나 어떤 악기 그런 구성이 좀 뭐랄까 이거 사람의 어떤 감성을 좀 자극하는 좀 이렇게 내가 어떤 가사에도 나왔지만 뭐 작은 모험을 떠나는 뭐 그런 큰 뭔가 변화의 계기를 앞두고 그런 의미 부여가 되는 음악인 것 같긴 하더라고요. 피식피식 웃으시죠? 제 정말 진솔한 감상이에요. 네, 그래서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이거 그 작별을 고하면 그 먹지해주님께서 보내준 코멘트가 왜 골랐냐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거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아직 안 읽어드렸던 멘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 맥주회장님이 처음 들으셨을 때 이거 되게 열심히 부른다. 그러니까 뭐 좀 안쓰럽다 이런 느낌도 있었겠죠. 들어보니까 되게 좀 열심히 하려고 애쓰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가 방금 전에 그 복탱이님의 오프닝 멘트를 보면서 되게 열심히 애쓴다 생각이 들어서 이게 1부의 엔딩곡이자 2부의 오프닝곡으로 진짜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2부에서는 열광금지 에바로드 이 작품에 대한 감상기를 저희 개인적인 감상들을 토크로 풀어낼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전에 아까 제가 남자라고 좀 너무 무성의하게 소개하고 넘어갔지만 이번에 다시 한번 좀 기네스님하고 도라에몽님이 왜 이 작품에 초대가 되셨는지 그거를 좀 알 수 있게 각자 말씀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릴게요. 예, 도라에몽님부터 좀 말씀을 해주세요. 스스로 소개하는 겁니까? 예, 그러니까 이 작품에 초대된 본인이 왜 섭외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런 서브컬처라던가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좋아하고 여기 나왔던 뭐 에반게리온 작품들은 뭐 당연히 다 봤고요. 예, 그래서 아마 그런 사람으로서 이제 의견을 좀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부른 게 아닌가 싶습니다만 뭐 일단 저는 오타쿠는 아닙니다. 근데 왜 그 책꽂이 큰 거 2개 왜 건담들이 이렇게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제 취미가 이제 프라모델을 조립하고 이제 모형을 하고 물론 이제 그 세계관이나 뭐 이런 것도 열심히 탐구하고 공부하고 뭐 이러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제 정의에 의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저는 뭐 오타쿠는 아니고 그런 취미를 많이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죠. 네, 일단 알겠고요. 술을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그거랑 좀 비슷하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말들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복탱이님이 그 이제 중후한 지능 때문에 말 못하고 있는 거 진짜 말하고 싶었죠. 네, 말하고 싶었는데 좀 약간 여유가 없네요 지금. 저는 사실 이렇게 이 말이 복탱이님의 그 무의식이 저를 짓눌러가지고 제 입에서 토해지고 있을 뿐이지 했을 말이잖아요. 맞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좀 나중에 이제 또 토크하겠지만 오타쿠에 대한 어떤 기준 설정이 본인한테 좀 관대한 게 아닌가. 저희가 보기에는 이미 깊게 들어가 있는데 일단 그건 나중에 말할 기회 드릴게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네스님도 좀 소개해 주시죠. 꼬이죠? 소개해 주시지. 네, 일단 지금 도라에몽님하고 저하고는 이 오타쿠에 대한 정의가 좀 약간 좀 틀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후 좀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그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그 서브컬처 계열을 계속 영위해 왔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한 에바로드라는 작품에 대해서 설명을 한 게 굉장히 그 합당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초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좀 첫 번째 주제로 얘기해 볼게. 그 소설의 주인공 박종현은 오타쿠인가 아닌가 요거에 대해서 이름을 말할 뻔했네요. 도라에몽님과 그 기네스님이 생각을 좀 들어보고 저희도 이제 거기 토론으로 참가하는 형태로 좀 해보려고 해요. 여기 하실 말씀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 저 메인 MC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우리 도라에몽이 이 자세를 고쳐 앉고 마이크 앞으로 이제 달려들었어요. 이제 경론이 예상되는데 이거 뭐 잘 진행을 해봅시다. 싸우지만 않게 하죠. 잘 말려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진행의 몫이지 저한테까지 요구하시면 안 되고. 그거는 메인 MC가 할게요.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도라에몽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종현 캐릭터에 대해서 뭐 꼭 이게 오타쿠인가 아닌가를 떠나서 어떤 자기가 공감하실 수 있는 부분이나 뭐 나와의 차이점이나 이런 걸 얘기하셔도 되고요. 제가 이렇게 좀 구체화시켜서 한번 여쭤볼까요? 이게 이 원래 그 에바로드라는 원래 다큐가 있었어요. 거기 그렇죠. 보시면 그 주인공이 2명이 나옵니다. 2명이 있어요. 그 한 명 좀 머리 짧은 이 에바로드라는 다큐는 그 뭐 네이버 엔스토어인가요? 뭐 이런 데 같은 데서 2,000원 주고 다운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42분짜리 그 다큐멘터리인데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인공이 2명이거든요. 친구예요. 그리고 촬영해주는 사람까지 합치면 한 3명 정도가 움직여 다니는 거죠. 근데 이게 소설로 오면서는 한 명이 자기 혼자 카메라를 들고 다니면서 독백을 하는 형태로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 사실에 별로 주목하지 않았는데 문득 생각해보면 2명, 3명이 1명으로 줄었다는 건 큰 차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혹시 서브컬처와 관련된 사람들이 봤을 땐 또 다른 시선이 생길 수 있나. 저는 단순히 좀 뭐 소설적으로 그냥 쉽게 처리하려고 그랬나 보네 생각했는데 더 깊은 논의가 있을까 싶기도 해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좋은 선택이었나요? 그건? 저는 솔직히 이 소설이 처음에 이제 알려지고 이제 광고에서 처음 이제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게 나왔다라고 봤었을 때는 이게 소설인 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읽기 전에. 왜냐하면 에바로드라는 다큐를 알고 있었고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두 사람에 대한 거를 누가 이렇게 좀 글 좀 잘 쓰시는 분이 이제 다큐로도 나왔으니까 책으로도 냈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펼쳐보니 뭐 아까 앞서 일부 소개에서는 뭐 진실 7의 허구 3이라고 하지만 제 느낌에서는 핵심적인 팩트들이 허구기 때문에 거의 5대5가 아닌가 이런 느낌이 들 정도를 받았던 소설이거든요. 근데 특히 아까 질문을 주인공을 하나로 압축한 것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제 입장에서는 좀 기분이 나쁘기도 하고 좀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어떤 하나의 그 소설적으로 완성도가 떨어졌다의 문제 정도도 아니고 예. 나쁘고 예. 좋지 않다. 그럼요. 그럼 일단 입장 확인만 한번 기네스님 입장도 들어보고 그다음에 그럴까요? 돌아가도 괜찮을까요? 네. 기네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그 처음에 요 에바로드 지금 도라에몽님하고 같이 저도 이제 에바로드 소설을 봤을 때는 저도 이때 에바로드라는 다큐를 알고 있었고 해서 이게 마찬가지 시기에 그런 책으로 나온 게 아닌가 싶었었는데 보니까 이 에바로드라는 소설 자체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소설 자체가 확실히 소설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이 주인공이라든가 에반게리온이라는 서브컬처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차용을 했을 뿐이지 작가 장강면 씨가 진정하게 이 서브컬처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고 이 서브컬처에 대해서 어떠한 자신의 본인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뭐 풀어나가는 이러한 얘기는 전혀 아니었어요. 그래서 나로서는 오히려 작가로서는 이 에바로드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소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뭐 탁월한 선택이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서브컬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위치를 보자면 저도 마찬가지로 도라에몽님과 마찬가지로 좀 거부감이 들기는 하죠. 하지만 소설적 완성도로 보자면은 탁월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정해진 분량 내에서 이 많은 취재한 사실들을 이제 녹여내기 위해서 한 명으로 줄인 건 탁월한 선택이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300페이지 정도의 분량으로 출간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네, 소설적 완성도가 올라갔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두 분 다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기분 나쁘다 그런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단순히 거기까지밖에 생각 못했거든요. 똑같이 동감합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소설들도 보면 이 작품만 아니라 다른 소설들 뭐 한국이 싫어서라든지 이런 거 보면 취재를 활발히 하고 그걸 하나의 전형적인 인물에 축약시켰다는 인상이 강해요. 그런데 저희는 거기까지밖에 생각하지 못하는데 기분이 나쁜 지점이 어딘지 아니 사실은 복댕이님은 그게 상상이 가능하신가요? 저는 사실은 무엇이 기분 나쁜지가 잘 상상되지 않아요. 저도 그게 상상이 안 돼요. 저는 오히려 이게 2명에서 1명으로 줄인 게 아까 기네스님 말처럼 탁월한 선택인 것 같아요. 이게 굳이 2명이 뭐 이 각자 준비하는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사람의 사연을 또 소개해야 되고 두 사람의 관점을 또 설명해야 되고 뭐 굳이 둘 간의 뭐 우정이나 이런 것까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예, 1명으로 이거를 축약을 시켜서 좀 더 밀도 있게 이 사람이 이렇게 혼자 가는 어떤 여정을 묘사를 하는 게 좀 더 사람이 몰입이 되잖아요. 근데 뭐 얘가 얘 준비하고 얘가 얘 준비하고 2명이 또 뭐 얘기하고 뭐 이런 게 있으면은 이게 300페이지로 갈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저도 충분히 잘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자면 좀 기분이 나쁜지는 좀 더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합의점이 찾아졌는데 여기까지는 합의점이 찾아졌는데 나는 오타쿠가 아니다라고 규정하시는 분이나 오타쿠라고 규정하시는 분이나 이것은 기분 나쁘다라고 생각하시는 지점이 어딘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저 스스로를 뭐 남들이 보기에 충분히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했을 때 뭐 인정합니다. 오타쿠로 볼 수 있고 뭐 제 아내도 뭐 건타쿠는 아니냐, 그러니까 건담 오타쿠를 줄여서 이렇게 부르는데 뭐 그런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제가 그거를 구분하는 이유는 용어적 개념도 있고 행동적 개념을 좀 나누고 싶은 게 굉장히 커요. 근데 일단 그 얘기는 좀 차치하더라도 기존의 작품은 기존의 작품을 떠나서 실제 있었던 에바로드 그 다큐에 나오는 그 두 분은 같아 보이지만 실제 다큐를 보다 보면 둘 사이에도 미묘한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이 순간엔 이걸 좀 더 가고 싶고 어떤 순간에는 이걸 좀 덜 하고 싶고 말하자면 지금 저희가 이 라디오 방송을 하는 것도 복태희님이 계시고 세크최님이 계시고 이제 제가 있고 뭐 또 다른 게스트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힘을 합쳐서 굴러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덩어리가 되는 그렇죠. 건데 에바로드는 사실 거기서 보여주는 게 굉장히 중요했고 뭐라 그럴까 소설로서도 개인적으로 아쉬운 건 뭐 담백하게 잘 담아냈다 이렇게 말하면 전 더 드릴 말씀은 없지만 전형적인 캐릭터를 주인공으로 내세웠다. 그러니까 전형화를 했다는 거죠. 전형적인 캐릭터가 아니라 오타쿠가 됐든 어쨌든 이 안에서 박종현이라는 인물은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설정상 다면성이 있는 거지 사실은 기자가 처음에 만나서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오타쿠가 아니네 이후에는 그냥 전형적인 사람이에요. 하나의 어떤 흐름이 되고 지금 아까도 잠시 기네스님도 얘기하셨지만 성장형 소설로서 이 사람은 그래서 나중에 어떤 뭔가의 성장을 이루었다 뭐 이런 식으로 결론을 지려고 하는 하나의 흐름이 생겨버린단 말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어린아이의 성장도 아니고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오타쿠라는 전형을 만들고 어떤 걸 해서 하나의 인물로 줄였기 때문에 오히려 보는 독자가 오해할 여지가 커진 게 아니냐. 왜냐면 다 이렇다. 그러니까 니들이 생각하는 오타쿠는 아닐 수 있지만 이 사람들이 그냥 뭐 이 정도지만 이런 하나의 인물형으로 압축시키는 게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보이는 의식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좀 한 2명이나 3명 정도가 나왔다면 만에 하나 그들의 차이를 통해서 뭐 그걸 하나하나 조명해 주지는 않더라도 메인 주인공은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이게 생각한 것보다 이렇게 뭐라 그럴까 폭이 있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바리에이션이 존재하는 이런 집단이라 하나의 집단으로 볼 수도 있는가? 이런 오타쿠 걸, 안에도 이런 그렇죠.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죠. 이 소설에서 한 명으로 정리하면서 말하자면 어떤 폭력적인 시선이 생겼다는 거죠. 오타쿠란 이렇다라고 정형화시켰다는 거죠. 네, 저는 그 부분이 너무 일반적이기도 하지만 좀 이 소설이 선택한 훌륭하면서도 되게 사악한 전략이다라고 근데 저는 그건 이제 생각했습니다. 오타쿠라는 집단을 그렇게 말하자면 그 프레임화 시킨 건데, 그러니까 그 틀을 씌운 거잖아요. 틀을 씌운 거. 오타쿠는 이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본인이 오타쿠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그게 왜 기분이 나쁜 거죠? 왜냐하면은 그 틀에 대한 그 틀로 설명을 하면 저도 그 안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런가요? 그러니까 그 용어의 범위를 어디로 잡느냐의 문제인데 저는 제가 오타쿠라고 생각하지 않는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물론 그건 제가 정의하는 오타쿠라는 게 있기 때문이긴 하지만 저는 뭐 말하자면 굉장히 좁은 의미로 오타쿠를 쓰고 싶어요. 왜냐면 이들이 그렇게 하나의 집단이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있는 차이들을 좀 구분해서 꼭 오타쿠라는 용어를 쓰지 않더라도 좋은데 그러면 혹 짧게만 생각해 봐 줄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소설에 두 번째 인물이 나왔다 치죠. 우리 도라에몽이 나왔다 치자 이거예요. 그래서 친구로서 나왔어요. 우리가 아까 농담처럼 얘기했었는데 박스 2개가 건담으로 있고 지금도 건담을 계속해서 조립을 하고 있고 게임들을 사러 일본에 갔다 오고 뭐 이러면 보통 오타쿠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죠? 근데 그 지점에서 나는 내 기준을 정하고 싶다. 근데 나는 그냥 내가 아니고 싶기 때문에 기준을 다르게 정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건 논리적일 수가 없는데 그렇죠. 본인만의 입장을 어떻게 좀 잘 정리해서 설득해 봐 주실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도 정말 궁금하고 듣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오타쿠란 용어가 뭐 언제 생겼고 어원이 어떤 이런 얘기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일반적으로 이런 서브컬처 특히 뭐 애니메이션이나 특히 SF 계열 로봇 만화나 이런 거 좋아하던 사람들을 주로 지칭하던 표현이었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표현이 나타나고 나서 뭐 한국에 어떤 식으로 들어와도 어떻게 했어요? 그건 다 떠나서 기본적으로는 저는 이 오타쿠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좀 사회화되지 않았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좀 일상적으로 잘 어울리지 못하거나 아니면 좀 많이 인터넷에서 회자되죠. 뭐 오타쿠 특유의 뭐 이상한 몸짓을 한다든가 특이한 말투를 쓴다든가 지금 제가 말하면서 전혀 그런 게 없지만 그런 것은 제가 볼 때는 좀 도를 넘어간 사람들이다라는 감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할 수 있어요. 뭐든지 좋아할 수 있지만 그 좋아함의 도를 넘어서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 사람들만 눈에 띄니까 이 사람들이 집단의 대표자인 것처럼 되는 것이 전 굉장히 어릴 때부터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제가 인정합니다. 저 장식장 2개 아니에요. 이번에 하나 더 들었어요. 이케아에서 사서 3개 됐습니다. 장식장. 정정해야겠네요. 3개가 됐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 취미를 좋아하는 과정에서
제가 누군가에게 뭐 피해를 주거나 아니면 뭐 굉장히 나쁜 행동을 하거나 혹은 뭐 진짜 뭐 이해할 수 없는 막 이상한 용어를 쓴다든가 막 이런 식으로 제가 했다면 그거는 이제 그 사람이 자신의 취미를 정당히 즐기고 있다고 주장하기 어렵죠. 근데 저는 그걸 넘어간 사람들이 뭐 말하자면 좀 이제 요새 뭐 좀 안 좋은 표현입니다. 뭐 오덕을 넘어 씹덕이다 뭐 이런 표현 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원래 오타쿠의 의미가 아닌가. 그러면 이제 각자에 대한 생각보다는 그 다시 한번 주인공 얘기로 돌아가서 박종현 캐릭터가 과연 오타쿠인지 아닌지 그거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좀 한마디씩 하고 음악을 들어보죠. 저도 박종현 씨가 처음에 이제 그냥 일반 에바로드 다큐에서 보시면 그게 나온 두 명의 주인공은 반드시 오타쿠입니다. 그 두 명은 뭐 누가 봐도 빼다 박도 막게 오타쿠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어떤 면이 그런지 좀 여쭤봐도 되나요? 예를 들면은 그 두 명의 주인공 중에 한 명 박씨성을 가진 주인공이 있습니다.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대놓고 나는 이 에반게리온의 어떤 이 여성 캐릭터가 좋아 이러면서 해맑게 웃습니다. 다른 사람한테도 서슴없이 그렇게 얘기하고 그 세 명이서 같이 떠난 어떤 여행이나 이런 데서도 끊임없이 그거를 다른 주변인한테 요구를 하고 언급을 하며 관련된 토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 어떤 오타쿠 특유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상당히 강조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필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부분들이 분명히 보여요. 그러니까 그게 그리고 하나의 취미가 감상의 정도가 아니고 자기 세계관이나 정체성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네. 완전히 자기 안에서 그러한 부분이 가장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른 사람한테 일반인이든 상대 오타쿠든 끊임없이 어필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게 오타쿠라고 생각하시는 건데. 예, 제가 가지고 있는 오타쿠의 하나의 그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그 다큐에서 보면은 그 두 명은 모두 이러한 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설 여관검지 에바로드를 보시면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는 부분은 그 소설 초기에 주인공이 이제 학창 생활을 할 때 잠깐 언급되고 그 이후로는 극히 언급이 적어집니다. 거의 그 박종현 씨의 일상생활 위주 쪽으로 많이 얘기가 흘러가요. 왜냐하면 이 성장이 돼야 되니까. 이 성장 배경을 설명하느라고 상당 부분 많이 할애를 해버린 바람에 그 뒤에 가서는 이 박종현 씨라는 주인공에 대해서 이 사람이 오타쿠다라는 거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게 거의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특별히 오타쿠라고 보기가 좀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다소간 좀 긴 설명이 됐습니다만은 이 열광금지 에버로드의 주요한 그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오타쿠 청년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벤트도 이 오타쿠성 이벤트라는 뭐 그 특징이 있었는데 들으시는 분들은 다소간 의아할 수 있었겠습니다만, 그리고 저희 토론 내에서 오타쿠라는 게 어떻게 딱 정리된 것도 아닙니다만 어떤 유의미한 성과가 있었던 건 아닙니다만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작품이 내세우고 있는 몇 가지 셀링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것은 오타쿠에 관한 문학이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같이 합의할 수 있는 시간은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메인 MC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기서 이 소설은 오타쿠에 관한 소설은 아니다. 이것은 그냥 한 편의 소설이다. 네. 그렇다면 이것은 성장담인가 아닌가에 대한 얘기를 이어나가야 될 텐데 그건 또 다른 하나의 주제니까 이거 노래 한번 들어보고 오면 좋을 텐데 오늘 노래가 이렇게 바로 소개할 수가 없죠. 그렇죠. 지금 저희가 처음으로 이렇게 홈 레코딩을 하면서 그 선곡을 해주시는 면목동 맥주 요정님이 지금 조금 떨어진 곳에 앉아 계시잖아요. 면목동 맥주 후 요정님. 아까 잘 이어졌네요. 맥주 후 요정님. 네, 제가 표현하고 싶은 잠재의식이 어쨌든 맥주 후 요정님이 저희 이제 토크를 들어보시다가 적절한 음악을 선곡을 해주시기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미리 어떤 그 곡에 대한 설명을 사전에 드릴 수는 없고 이제 저희가 음악을 들려드리고 나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넷. 방금 들으신 음악은 로쿠차 쿠다사이라고 녹차 주세요라는 노래거든요. 2008년에 우리나라 인디 밴드들이 모여서 만든 그 컴필레이션 앨범인데 그 스타워즈 컴필레이션 앨범이래요. 그 스타워즈 장면 하나씩을 이렇게 골라가지고 그 거기에 떠오르는 어떤 음악들을 만들어서 만든 앨범인가 봐요. 방금 그래서 들으신 노래 그 로쿠차 쿠다사이는 이랑엔 진주 조기자비와 사람 낳는 어부? 네, 그 두 분이 만든 거고요.
네, 좀 더 자세한 설명 좀 해주시죠. 사람 낚는 어부 아니에요? 네, 사람 낚는 어부. 방금 전에 사람 낳는 어부라고. 아까 그 설날에 좀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런가 봐요. 네. 그렇군요. 사람 낳아야 되는데 그랬군요. 저희가 지금 제 골방에서 녹음을 하고 있는데 이제 잡음이 섞이면 안 되니까 우리 음악 감독님이 저쪽 구석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저희한테 음악을 이제 즉석에서 틀어주고 저희가 이제 다 같이 학생들처럼 들었잖아요. 이거 왜 골랐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오타쿠 얘기 계속 듣다 보니까 스타워즈도 떠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 걸렸다. 뭐 걸릴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오타쿠 얘기 하다 보니까 조금 너무 진지해진 것 같아서 이런 게 즐겁고 뭐 이런 음악 한번 들어보고 싶었다라는 말씀으로 보아 이제 조금 좀 이제 꿀잼 허니잼이 좀 떨어졌다. 내가 좀 듣다 보니 지루했다. 이제 아마 듣는 사람들도 뭐 이랬던 이제 일침이셨던 것 같아요. 우회적인 피드백인가요? 그렇죠. 이거 우리가 좀 힘을 내야겠다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좋은 음악 틀어주신 것 같아요. 네, 진짜 무슨 일본어 교재 같고. 저는 처음에 들었을 때 진짜 일본어 가사인 줄 알았어요. 일본 인디 밴드들 중에 이런 멜로디를 이렇게 부르는 밴드들이 있단 말이에요. 백주조정님이 또 그런 노래를 많이 하셔요. 그래갖고 저는 일본 노래 갖고 왔다 싶었거든요. 요다가 일본에 가서 녹차 아이스크림. 저도 이제 쓸 수 있게 됐겠네요. 그죠? 네. 뭐라고 그랬죠? 주먹이 아까? 네, 로쿠차 쿠다사이. 야, 이거 참 대단하십니다. 아까 음악 듣기 전에 이제 말씀을 살짝 했던 것 같은데 이 오타쿠가 과연 그런 자기가 즐기는 어떤 서브컬처 문화 아니면 자기의 어떤 취미 생활 이런 걸 통해서 성장을 해야만 하는 것인지 그리고 오타쿠는 어떤 계몽의 대상인가 뭐 이런 어떻게 다소 무거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맥주 후 요정님의 일침도 있고 했으니까 좀 가볍게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까 이제 오타쿠에 대해서 한번 정리했던 것처럼 저는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기네스님이 지적하셨던 걸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오타쿠에 관련된 문학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떠한 결함이 있는 친구가 여기 읽어보면 이 친구가 결함이 많잖아요. 그죠? 거기 저희가 한 페이지짜리 아까 설명해드렸던 것처럼 그 친구가 마침 그때 어떤 위안이 되는 걸 만났어요. 그게 에반게리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그 시점에 에반게리온 택했기 때문에 오타쿠라고 부르죠. 근데 단순히 에반게리온이라는 소재를 택했기 때문에 그를 오타쿠라고 부를 수는 없다. 이게 이제 아까 우리가 다 같이 합의하고 넘어갔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이제 그냥 우리는 더 이상 오타쿠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를 이제 녹차 구다 사이로 통해서 마지막으로 이제 정점을 찢어갔고 과연 이제 이걸 성장이라고 볼 거냐 그리고 성장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리고 그 성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으면 해요. 박정일의 성장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네스님께서는 긍정적으로 보셨습니다. 제 입장을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저는 이 친구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 아이와 어른 이제 아이에서 성장하면 어른 넘어가는 거죠. 그때 이루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성장의 핵심적인 요소는 개인적으로 이제 독립감 자립심, 자기 혼자서 선택하고 그에 대한 책임감을 질 수 있느냐 뭐 이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사회적으로는 다른 사람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느냐 사회성의 차원에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제가 보기에는 자기만의 세계관을 확립함으로써 더 이상 이제 어떤 다른 상품을 소비함으로써 거기에 자기 정체성을 기대지 않고 자기만의 작품을 가짐으로써 자기 안에 무언가 확립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회성에 대해서는 작품세에서 이제 16장에서 간략하게 소개되어 있는데 16장 상영회 때 보면 이제 그동안 걔를 둘러싸선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축하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회복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성장했다. 그리고 이 성장은 긍정적이다라고 봅니다. 어떻게 도라에몽님은 좀 이제 나는 반대다라는 표정을 하셔서 반대입니까? 일단은 일단 오타쿠 소설은 아니라고 우리가 이제 합의를 봤으니까 오타쿠 얘기로 넘어갈 필요는 없는데 일단은 무엇이 결여가 됐든 아니면 그런 어떤 우리는 사회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방금 이제 세쿠체님이 얘기하신 그런 것들을 굳이 달성하는 것만이 어른이 된 거고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야 될 목표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말하자면은 여기 나오는 주인공이 결여돼 있다고는 하지만 그리고 좋은 회사에서 훌륭한 이게 수입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심리적 독립이 좀 덜 돼 있다라고는 굳이 표현할 수 있겠지만 자기 생활을 잘 하고 있고 그다음 사회적으로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주인공은 다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이 이제 마음을 기대는 곳이 다만 에반게리온이라고 하는 오타쿠라고 불릴 수 있는 것이었던 것뿐이죠.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성장을 해야 되는가도 모르겠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이 소설에서 제가 이 성장담으로 흘러가면서 제일 아쉬운 건 너가 성장했음을 누가 판단하는가의 문제가 저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박종현 개인이 나중에 가서 이제 나는 됐고 좋다라고 말했다면 그건 개인의 문제니까 개인이 어떻게 느끼는 건 제가 뭐라고 안 하고 그럴 수도 있구나라고 받아들일 부분일 것 같은데 기자 부분이 이제 마지막에 그러고 많은 사람들이 상영에 와서 박수를 쳤다라는 이런 어떤 상징적인 장면을 굳이 만들어낸 건 제가 볼 때 좀
뭐 좀 이상하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얘기 자꾸 건드리면 또 이제 오타쿠 같다고 할 것 같긴 하지만 그 마지막에 상영회에 와서 보러 온 사람들은 일반인이었을까? 그 박수 쳐준 사람들은 아마 비슷한 에반게리온이라는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와서 분명히 보고 박수 쳤을 텐데 그 사람들한테 인정받아봐야 다 그 사람들 아닌가? 그럼 그게 성장인가? 오타쿠 같다는 지적을 받을 걸 알면서도 오타쿠 같을 것 같은 발언을 하는 그 마음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얘기는 해야겠으니까 그런 거죠. 왜냐면 아니,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것이 정말 아주 일반인, 물론 가끔은 아주 다큐 영화를 좋아하는 매니아가 올 수도 있지만 그 사람도 이미 매니아니까 그 사람도 일반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이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성장을 이뤘다라고 하는 지점이라는 게 어딘지 저한테는 전혀 와닿지 않고 그리고 이미 박정현은 완성된 캐릭터가 다만 완성된 상태에서 다른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확장된 거지. 뭐 그것도 성장이라고 말하려면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 굳이 이루지 못했던 성장을 마저 이루었다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걸 했다라고 말하기에는 전 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좀 이 부분도 좀 사실 이 소설 읽을 때 좀 깨름직했던 부분입니다. 여러 가지 주제를 이렇게 섞어서 말씀해 주셨으니까 뭐 하나하나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기보다는 일단 그냥 각자 의견을 한번 나눠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김혜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저는 처음 봤을 때 느낌부터가 그러니까 소설 처음 도입에서부터 저는 강하게 이 얘기는 성장담이다라고 예감을 했어요. 어떤 면이 그랬나요? 왜 그러냐면요. 일단 이 성장담이라는 거는요. 소설 내에서 성장담이라는 건 이건 뭐 소설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성장담이라는 거는 일단 그 성장을 해야 되는 주인공이 어떤 미성숙 상태라든가 아니면은 또 무언가를 결핍하고 있다든가 무언가를 강하게 원하고 있다든가 하는 무언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요 열광금지 에바로드라는 소설의 주인공은 일단 결핍 가정이에요. 어머니께서는 일단 2차례 가출 경험이 있고 아버지는 굉장히 의지를 못하는 사람이고 형제 간의 우애도 그다지 초반에는 조차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공은 그러한 그 자신의 부족한 주변 그런 상황들을 극복을 하기 위해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여러 가지 실험을 하고 여러 가지 도전을 합니다. 이 얘기들이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의 주축이 되는 스토리예요. 여기에 이제 큰 도구가 됐던 것, 큰 결말을 내주는 가장 트리거가 됐던 것이 에반게리온이라는 서브컬처였죠. 이거는 내가 이제 아까 그 세크체님이 이제 처한 이야기를 근데 유난히 혼자만 발음이 그렇지 않아요? 저만 느껴요? 저도 느꼈어요. 그렇죠. 이거는 뭐 은근히 본심이 드러났다고 네네네. 얘기를 뭐 느끼셔도 상관없겠습니다. 뭐 일종의 열등감인가요? 네, 뭐 좋을 대로 생각을 하십시오. 네. 어디까지 얘기했었죠, 제가? 아까 초반에 세크체님이 그 스토리 다이제스트를 말씀을 해주실 때 약간 이제 언급을 하고 넘어갔었는데, 이 친구가 그 성장 초반, 초등학교 때 이 친구가 이제 그 집안에서 어머니가 자기보다는 자기 형님을 더 위해주는 것 같다. 그리고 또 그 아버지의 이제 불안정한 태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탈출구로서 선택했던 것이 애니메이션이었습니다. 소설에서 보면은 이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자기 스스로 어떠한 그룹까지 만들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정한 그 능력을 이용을 해가지고 여러 추종자들까지 만들어놨습니다. 해가지고 그 자기가 애니메이션을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그게 그 시점에서 이 사람이 83년생으로 주인공이 지정이 돼 있는데 저희도 고쯤 세대잖아요. 저희는 이제 그 청소년기에 IMF를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희한테는 그 돈이 그렇게 좀 작은 돈이 아니었어요. 보면 그 돈 액수가 거기 그렇죠. 나옵니다. 그죠? 85,000원인가 뭐 그런데 그 당시에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었다고요. 그 소설에서도 많은 노력을 들였다고 하시길래 제가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 첨가드리는 건데. 네. 그러니까 자본을 투자해서 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본 그 부분 잠깐 첨언을 하면 저도 사실 저 중학교 당시 에반게리온 불법 복제 비디오 풀셋을 구했었어요. 청계천 어떻게 통해서. 근데 비슷한 가격이었고 근데 그걸 가지고 있는 애들이 학교 전체 톡으로 한 2명? 정도 될까 말까? 그만큼 굉장히 비싸고 다 돌려보는 그런 거였던 거죠. 근데 그렇게 비싼 걸 나는 가지고 있었다 뭐 이런 어필인가요? 제가 너무 심술궂었나요? 아니요. 저도 약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말씀 좀 해주세요. 근데 솔직히 그 두 명은 지금은 좀 자극했어. 자꾸 제 손에 막 흙 묻히게 하지 말고 생각하셨으면 이런 못된 마음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오타쿠였나요?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어릴 때 이제 많이 좋아했던 거죠. 이제 많이 좋아하는데 네. 이제 그렇다고 제가 뭐 이렇게 오타쿠적 행동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저는 당시에. 근데 갑자기 궁금한 게 그 아까 주인공이 뭔가 결핍된 상태에서 이런 취미를 가지게 됐다 했잖아요. 그러면 두 분도 뭐랄까 저희가 기존에 말하는 어떤 오타쿠라고 하는 어떤 취미를 그래도 좀 깊게 파고드신 면들이 다 있잖아요. 뭐 아까 네네. 게임이든 뭐 애니든 그런 계기가 있었는지 어렸을 때 그렇게 그러니까 결핍에서 출발한 건가요? 네 뭔가요? 이 소설에 전형적으로 말하는 것처럼 결핍에서 출발해서 그 위안으로서 서브컬처를 갖게 된 건가요? 전 아닙니다. 네. 기네스님은 어떠신가요? 저는 그거 반쯤은 맞고 반쯤은 틀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예, 네, 왜냐하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결핍이라는 부분도 있기는 있었지만 네. 그 결핍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대체제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봐야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제 환경에 대해서 제가 자라온 환경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구구절절 얘기하면은 전부 다 싫어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지만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떠한 큰 결핍이라고 얘기는 하기 좀 힘들지만 네. 그렇더라도 그 당시에 그 또래가 가질 수 있는 그런 상실감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서브컬처를 그거를 기댈 수 있는 그러한 걸로 여기고서 그쪽으로 갔던, 근데 그거밖에 선택할 수 없었던 그러한 불가항력적인 부분이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해가지고 내가 이 결핍 부분을 특별히 뭐 다른 걸로 이렇게 또 오타쿠적인 그런 게 아닌 다른 걸로도 이렇게 할 수 있었냐 하냐면은 좀 아니었기 때문에 제 같은 경우에는 그 왜 아닌지는 좀 여쭤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응. 뭐 TV도 있고 뭐 프로레슬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로서는 제가 그 얘기를 하자면은 거의 너무 개인적인 일인가요? 네, 솔직히 말하면 좀 개인적인 일이 좀 포함이 됩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라도 네. 느낌상으로도 의미적으로 얘기하자면 저는 이제 국민학교 때가 되겠죠. 네. 그냥 초등학교로 할까요? 괜히 자조적이 되네요. 국민학교 소학교 아니고 국민학교인가요? 다행이네요. 소학교까지는 아닙니다, 솔직히. 네. 거기까지 몰아보시지 마십시오. 이거 조금 너무 진지해서 제가 네. 웃으시라고 네. 좀 젠틀한 면모 보여드렸습니다. 네. 전혀 젠틀하지 않았습니다. 국민학교 때였습니다. 국민학교 때였는데 솔직히 저한테 있어서 가장 보통 사춘기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중학교 시절쯤 보통 되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사춘기에 겪을 만한 그런 질풍노도라는 시기를 사실 초등학교 저학년쯤에 이미 겪고 있었어요. 집안 사정상 상당히 좀 이사가 잦았고 그리고 사실상 집안 사이의 화목도도 지금 요 열광금지 에바로드의 주인공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과 비슷할 정도의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열광금지 에바로드 결정적으로 여기 있는 주인공과 저하고의 틀렸던 점은 네. 열광금지 에바로드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작품 내에서의 설명도 있지만 본인 자체가 본인만이 가질 수 있는 인간적인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었어요. 본인이 특별히 이제 뭐 언변이 좋다던가 또는 네, 이제 그거 뭐 곱상한 이런 부분 조금 이제 하면 아마 이 주인공을 처음 만났을 때 이 주인공 장휘영 기자가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러죠. 내가 생각하는 예. 아녀대 정도가 아녀대가 아닌 정도가 아니고 그렇죠. 굉장히 멀쩡하고 준수한 예. 남자이다라는 평이 있고 예. 그 작품 내에서 묘사되는 걸 보면 엄마랑 대화를 자주 해가지고 여자들하고 대화하는 스킬을 가지고 그렇죠. 있다. 예. 그리고 마음을 읽는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나와요. 이거는 뭐 오타쿠 자시구 간에 누구든지 간에 참 갖기 어려운 능력이죠. 예, 이건 대단히 특이한 능력이고 네. 인간적인 굉장히 능력이에요. 이거는 일반적인 개념에서의 오타쿠가 가질 수 있는 능력이라고는 상당히 보기가 힘든 그러니까 능력입니다. 굳이 말하자면 결핍이 있는 오타쿠 정도도 아니고 주인공이 일반인도 아니고 영웅이에요. 영웅. 오히려 능력이 이제 신화에 뛰어난 거죠. 나오는 영웅이 이제 결핍을 잠시 가지게 됐다가 네. 영웅으로 다시 복귀하게 되는 얘기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네, 그 결핍 자체도 감탄하셨나요? 왜 도라에몽님이 감탄하신 그랬군요. 거예요? 네네네. 제가 했습니다. 아유, 네네. 아유. 그 결핍 자체도 주인공이 가졌던 결핍 자체도 상당히 보면은 뭐 그 에바로드 내에서도 나오지만 상당히 이제 일반적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또래가 가질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그런 결핍이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가지고 있던 결핍은 그런 부분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었습니다. 그 당시 또래 애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결핍이라기보다는 보다 좀 더 근본적인 문제였어요. 이제 좀 개인적인 부분이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긴 좀 곤란하지만 좀 더 큰 부분이었다고만 말씀을 네. 드릴게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좀 집안 사정이 좋지가 않았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서브컬처에 대해서의 접근도는 사실상 굉장히 낮다고 봐야 돼요. 없다고 봐도 거의 뭐 과언이 그렇죠. 아닙니다. 사실상. 조교생 2명밖에 접근할 수 없는. 예, 이쪽 도라에몽님은 네. 솔직히 저는 좀 거의 뭐 좀 특외라고 네. 좀 저는 생각을 해요. 한마디로 약간 그런 뭐랄까요 물질적인 부분에서는 약간 영웅에 속하는 그거랑 그렇죠. 비슷하잖아요. 예, 약간 그렇죠. 그런 서브컬처에도 거. 서브컬처에 대한 접근 능력 자체가 네. 저하고는 상당히 많은 그렇죠. 차이가 네. 있었다고 아니, 저는 근데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원치 않게 이제 그 돈 많은 오타쿠라는 거대한 네. 폄하의 시선이 생겼으니까 여기서는 도라에몽님이 좀 이렇게 그 복권하셔야 될 기회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사실 이 모든 흐름이 생겨난 건 사실 본인의 발언 때문이긴 네, 해요. 맞아요. 뭐 그렇긴 하죠. 근데 네. 그 돈이 어떻게 생겼냐라는 얘기까지 제가 안 드리고 그냥 했기 때문인데 그런 돈들이 뭐 어디서 갑자기 덜컥 나오거나 부모님이 이거 사줘 하면 사주고 그러던 집이면 네. 지금 얘기나 흐름이 맞죠. 네네네. 저 뭐 제 스타트업을 하셨나요? 뭐. 아닙니다. 제 친구들은 알고 있지만 그 저희 또래 때 보통 한 3교시 되면 간식도 먹고 4교시 되면 점심 또 먹고 뭐 그래야 이게 활동이 되는 성장기인데 네. 진짜 이악 물고 간식을 안 먹었어요. 1시간만 참으면 점심을 먹는다. 그걸로 때울 수 있다. 정말 이악 물고 간식들을 아껴서 진짜로 지금 진짜예요. 근데 그러면은 집에서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을 많이 먹었나 보네요. 아니 그렇진 네, 않고 그죠? 아니요. 그때도 지금 이게 제가 이게 보이는 라디오가 아니라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때도 아니. 제가 사진 어린 시절 사진이 이렇게 건강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 모든 전제는 3교시가 끝나면 다들 간식을 먹는 나라에 나는 살고 있는데 내가 많은 희생을 해서 그 돈을 아껴서 내가 방금 얘기하고 싶은 것도 그 부분이야. 간식? 3교시 끝나면 간식? 아니 학교 매점에 뛰어가서 아니, 그 뭐라도 당신- 집어 먹잖아요. 아니 여러분 진짜 빵이 없으면 고기를 먹으면 되지 않습니까? 매점에서 뭘 사 먹어? 이게 소리가 자꾸 예.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 저 방송에 처음 참가하시기도 합니다만은 진짜 우리 기네스님이 네. 본인의 어릴 적 생각을 하시다 보니까 3교시에 간식을 아꼈다는 그걸 듣고 분노에 이 탁자에 주먹질을 하셔가지고 소리가 자꾸 섞여 들어왔습니다. 네. 이 또한 저희 현장의 분위기를 반영해준 사운드라고 한번 생각해 주시고 70년대와 80년대 다르죠.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다르고. 물론 저도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이긴 합니다. 네. 졸업자에 국민학교 시켜 있지만 그러니까 그랬어요. 어쨌든 그러니까 제 나름에는 네. 정말 그 피나는 노력을 한 거예요. 정말 왜냐면 제가 용돈이 많지 않았어요. 정말 그 당시에 저희 어머니 교통비 포함해서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 딱 받아서 그 안에서 다 해결해야 됐던 상황이었어요. 시기죠, 우리가. 80년대. 예, 진짜 다 아니요. 90년대죠. 90년대죠. 실제 제가 학교를 청소년기 다녔을 때는 때니까. 90년대죠. 그러니까 그랬던 시기에 남들 다 그걸로 뭐 사고 해서 소비되는 돈인데 뭐 진짜 저희 시대 얘기하면 뭐 진짜 뭐 이렇게 채팅방에서 만나야 대로 삐삐질이라도 하느라고 돈을 다 날리던 그 시절인데 그 시절에 저는 이제 그 짓을 안 하고 이제 돈을 모은 거죠. 그래서 사는 거지. 이게 돈 많은 오타쿠라고 말하시면 굉장히 슬픔입니다. 이게 많은 맞습니다. 본인이 노력하신 거는 인정이 될 텐데 네, 알겠습니다. 오타쿠도 아니고 우리 일단 변호인 변론 마치셨으면 네. 제 생각에는 이거 이제 미국처럼 우리나라처럼 판사가 결정하시는 게 아니고 미국처럼 이제 누구죠? 그 12명이 앉아가지고서 일반인들이 판정하잖아요. 네. 그죠? 그런 거였으면 제 생각엔 아마 유죄 받았을 것 같아요. 네, 배심원들이 그러니까 노력은 가상한데 유죄인 것 같다 이렇게. 이 흐름은 다시 한번 복권할 수 있는 기회를 나중에 그 메인 MC한테 한번 호소해 보십시오. 기네스님 아까 말씀하시다가 이제 이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경제적 이유 때문에 이제 서브컬처 쪽을 사실은 선택지 아닌 선택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선택할 수 없었다. 네. 이 얘기까지 갔었잖아요. 근데도 어쨌든 서브컬처를 접하게 되셨단 말이죠. 네. 그럼 뭐 역시 뭐 친구네 집 뭐 이런 건가요? 그것도 하나의 전형인데. 상당히 전형이죠. 네. 방금 도라에몽님이 말씀하셨듯이 뭐 그렇게 돈을 한 푼 두 푼 아끼셔서 그렇게 향유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용돈 자체가 아예 없었어요. 용돈은 고사하고 밥 먹는 걸 걱정을 했어야 됐거든요. 끼니를 걱정을 했어야 될 정도였거든요. 그럼 애니를 보지 말으셨어야죠. 게임을 안 하거나. 그래서 그때 당시로서는 다른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떠한 결핍이라든가 부족감이라든가 상실감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채울 수 있는 대체제가 없었습니다. 전혀. 네. 없었고요. 단지 하나 있는 거라면은 집 밖에 나와서 하늘을 바라보는 것 뿐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거하고는 기껏 또 녹차쿠다 사이로 뛰었는데 이거 무슨 하늘나라 엄마별이 뭐 이런 시대 때 얘기도 아니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는 내가 스스로 좀 끊으려고 했는데 옆에서 끊어드렸는데. 선생님 연세가 있으시다고 저희가 자꾸 놀렸는데 그 사실 무슨 저희랑 한 세대 차가 나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렴이 될 수 있게.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웠는데 어떻게 접근하게 되신 거예요? 네, 유의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으니까 이러한 그때 당시로서는 그런 결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갔죠. 네. 상실감, 부족감 이런 것들이 계속 쌓여갔고 쌓여가다가 이제 그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인가? 기네스 형님의 힘들었던 유년기 이야기가 이어졌습니다. 너무 슬프고 또 너무 길어서 불가피하게 편집했습니다. 기네스 형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이 오타쿠가 가지는 결핍을 그 성장의 한 이유로 봐야 하는가라에 대해서는 저는 좀 솔직히 회의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왜 그런가요? 네, 저는 같은 경우에는 그 이 결핍이란 거는 물론이지 이 지금 열강 금지 에바로드의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그 결핍을 자기 스스로 해결을 해놓고서 다른 단계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가는 성장 단계였다고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이 에반게리온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그 에반게리온만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의 어떤 이 결핍을 다 치유했다고 보기는 좀 힘든 것 같아요. 소설 내부에서. 결정적으로 이제 그 트리거가 됐던 거는 스탬프 랠리였지만 스탬프 랠리를 통해서 이 어떠한 서브컬처를 자기가 졸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심정적인 마음이 됐다라는 거 되기는 하지만 이 소설 내부에서 흘러가는 이 스토리를 자세히 보면요. 이런 어떤 그 결핍 같은 걸 가졌을 때 또는 부족감이나 상실 같은 걸 가졌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거는 전부 다 자기의 그 인간적인 능력과 그것들을 이용해서 지금 그 결핍을 보완하고 해결해 나가고 있지 어떤 그 작중 내내에서 뭐 내가 이럴 때 에반게리온을 봐가지고 또 낫다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해결해 나가진 않아요. 서브컬처를 통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도라에몽님의 표현을 빌자면 이 친구는 원래 완전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걸 성장담으로 볼 수 없다. 그렇죠.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거를 애초에 성장을 하지 않았던 게 아니라 성장을 하기는 하되 자기 스스로 서브컬처라는 도구를 이용하지 않고 자신의 인격적 능력을 이용해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네. 지금 그 얘기로 만약에 가면 사실은 이거는 성장이 아니라 발견이에요. 박종현 본인이 사실 갖고 있었을 수 있는 능력들이거든요. 그런 인간관계적 능력, 대화적 능력, 어쩌면 뭔가를 진행할 수 있었던 능력. 근데 그걸 하게 되는 계기로서 에반게리온이 있었을 뿐이지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에반게리온이 그 어릴 때 뭐 순간에 어떤 감정적 위로를 줬을지 모르지만 이후의 성장엔 진짜 아무 역할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행위죠. 그렇죠. 예를 들면 아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그런 것들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역시 또 성장담으로서 보다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신의 능력을 다 몰랐는데 이제 발견한 거죠, 그냥. 이게 그러니까 이 사실은 이 작은 코너의 제목은 저희끼리 이제 키워드를 잡고 들어간 건 성장. 성장담입니다. 근데 저희끼리 넷이서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이 대본을 위해서 저희는 많은 토론을 거쳤는데 그때 발견하지 못했던 사실을 마이크 앞에서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다가 문득 깨닫게 되는 게 있네요. 이 소설은 성장담이 아닙니다. 그죠? 영웅이 잠시 고난을 만났다가 다시 원래 지위를 회복하는 것일 뿐이지 결핍된 상태를 치유하고 더 나은 단계로 나아간다고 볼 수 없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꽤 깔려 있지만 성장담의 탈을 쓰고 있죠. 네, 그렇죠. 그 지점에 대해서 불편함들을 두 분께서는 민감하게 눈치채셨던 거네요. 저는 그냥 성장담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던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저희도 아마 읽으셨던 분들한테 어떠한 시사점을 드릴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만의 에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그래도 게스트 분들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이제 저희도 같이 얘기하면 좋겠는데. 그 기네스님부터 이제 지금 아까 게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얘기도 해주시고 아니면 또 그걸 통해서 어떤 뭐 지향하는 또 뭐 바가 또 있다면 좀 말씀을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누누이 말씀해왔듯이 게임 오타쿠적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아무래도 이 게임이 제 인생에 있어서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진짜 적지 않고 궁극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나에게 있어서 게임은 어제를 살아왔던 이유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이며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타쿠라고 그러기에 뭐 흠잡을 데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한편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나에게 만약 조금 더 많은 시간과 재원이 주어진다면은 네. 지금의 게임을 소비만 하는 이러한 소비지향적 생활에서 벗어나 좀 더 이제 이 게임이랑 애니 이런 서브컬처들을 기준을 잡아가지고 네. 좀 더 그 이상 나갈 수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게임 브로드캐스트라든가 아니면은 뭐 게임 리뷰 블로그라든가 또는 뭐 애니메이션 리뷰 블로그 또는 뭐 애니 평론 같은 이러한 뭐 좀 더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은 저도 얼마든지 더 하고 싶은데 네. 참 쉽지는 않네요.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생기면 얼마든지 또 하고 싶습니다. 다큐멘터리에도 관심 있으신가요? 굉장히 관심이 있습니다. 다큐멘터리 찍으시면 뭐부터 찍고 싶으세요? 그러면? 물론 다큐멘터리 찍으면 저는 이제 여기서는 이제 에바로드라는 자기네들이 이제 월드 스탬프 랠리를 한 다큐를 찍었는데, 저 같으면은 어떤 이제 특정 게임의 다큐를 찍는 게 아니라 우선 제 자신의 오타쿠적 생활에 대해서 먼저 다큐를 한번 찍어보고 싶어요. 해서 이 게임이나 애니, 서브컬처가 오타쿠적 생활을 지향하는 한 사람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사람의 어떠한 삶에 되고 있는가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저만의 뭐 어떤 에바 뭐 그런 걸 얘기를 하면 네. 저는 그래서 항상 이런 얘기를 할 때 약간 말을 좀 별로 안 하게 되는 게, 뭐 제가 어떤 오타쿠는 아니지만 어떤 에바의 기준이 좀 높은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저는 저는 이 정도밖에 안 하고 있는데 이걸 내가 과연 말하는 게 맞나, 어디 가서. 나는 취미라고 부를 수 있을까? 너무 얕게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되게 되게 얇게 엄청 좀 몇 개 여러 가지를 그래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만으로도 제가 충분히 만족을 하면서 즐기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즐기고 있는 게 뭐 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여행. 그리고 요리한 걸 또 SNS에 올리는, 그게 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요리를 혼자만 하는 거는 그렇게 재미는 없어요. 네, 물론 많이 하지만. 네. 그리고 SNS에 올렸는데 네. 피드백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없으면은 이제 카톡을 통해서 네. 봤냐? 봤다 하면 왜 봤는데 좋아요를 누르지 않았냐? 대놓고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대놓고 말을 하는군요. 네네네. 뭐 좋아요도 안 누르고 화가 난다. 네, 그럴 바엔 그냥 애당초 카톡방에다가 이렇게 1대1로 다 보내는 게 낫지 않나요? 나 올렸다 이렇게? 아니 그냥 SNS에 인스타그램 올릴 게 아니고 그냥 사진을 찍으셔서 그냥 1대1 카톡방에다가 다 보내시면 어떤 식으로도 피드백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 주변 사람뿐만 아니라 좋아요를 누르면서 또 그 사람의 아는 사람, 저를 모르지만 그 사람이 보잖아요. 모르는 사람.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왜 중요해요, 그게? 그냥 뭔가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 때로는 그 사람들도 좋아요를, 저랑 뭐 친구가 아닌데 좋아요를 누르거나 뭐 그런 게 경우가 생기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서 묘한 그래도 내가 인정을 받았다. 어쩌면 저도 결핍이 있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주변에 그거를 요리 실력을 인정받을 사람이 저희 가족밖에 없으니까. 제가 그렇죠. 크리스마스에 혼자 있고 그랬으니까. 네네,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그 가족 중에서도 동생은 그걸 인정해줄 수 없었잖아요. 그날 밤에 안 들어왔으니까. 그죠? 맞죠. 크리스마스 날에 늦게 왔으니까. 하여튼 그래서 저는 그 SNS도 좀 약간 중요한데, 그렇다고 제가 SNS에 막 몰입을 해가지고 이거를 뭐 무슨 어디 걸 막 보고 막 또 그러지도 않아요. 그냥 적당히 보고 하는 수준이고. 또 그리고 기타도 악기 제가 유일하게 다룰 수 있는 건데 그것도 그렇게 학원 뭐 이렇게 좀 몇 개월 다닐 뿐이지 또 막 엄청 또 파고들진 않거든요. 그리고 작곡도 제가 노래 한 2개 정도 한 게 있는데 정말 이제 악상이 어쩌다 좀 힘든 시기엔 떠오르더라고요. 뭔가 이렇게 썸 타거나 썸이 좌절되거나 했을 때 샤워하다가 멜로디가 떠올라요. 그런 때는. 그래서 2개 정도 정확히 있어요. 노래 샤워하다 어느 시점에 떠올라요? 이렇게 구석구석 찾다 보면은 떠오를 때가 있어요. 어떤 그 기관이 이렇게 영감을 줘가지고서는 샤워하게 되나요? 왜 거기 가서 뭐 자극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니 뭐 이렇게 뭐 팔꿈치 같은데 씻다가 이렇게 뭐 팔꿈치가 굳었구나. 이렇게 나 혼자서만 자꾸 굳어가는 것 같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하고 그거 안 됐나요? 그거 본인의 경험 같은데 지금. 작곡하신 거 그 제목 혹시 있어요? 제목만 일단 제가 2개 중에 이번에 하나만 오픈을 할게요. 하나 근데. 그냥 좋아했었어라는 노래가 있어요. 네, 노래 제목이 좋아했었어. 힌트가 딱 오네요. 네, 약간 좀 이제 힘든 시기에. 그래도 이거를 또 공개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많아요. 저는 말했지만 SNS 저는 혼자 하는 취미보다는 그래도 어떤 사람들이랑 이렇게 소통하면서 그 의미를 좀 약간 찾는 편이에요. 아니 이거 지금 말씀하시는 흐름이 이렇게 해서 이 프로그램에서 공개를 어떻게 좀 해보시려고
예, 그래서 왜 얘라고? 아니 공개를 언제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아니 그 선생님 피드백을 받고 홈페이지에서 싶어요. 혼자 하세요. 왜? 아니 왜냐하면 저는 악기를 코드를 입혀줄 수 있는 어떤 분을 찾아야 돼요. 혹시 이거를 들으시고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제 코드를 기타 코드를 입혀서 노래를 하고 싶거든요. 아, 왜냐하면 멜로디만 있나요? 네, 지금 생음악으로 제 목소리로 녹음된 것만 있어요. 네. 핸드폰에. 그래서 이거를 들려줄 수가 없거든요. 부끄러워서. 네, 네. 하여튼 그런 게 있고 또 제가 요즘 하나 몰입해 있는 거는 이제 커플 예능에 이것도 결핍의 결과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커플들이 나오는 예능에 제가 좀 열심히 보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열심히 예, 본다고? 우결이나 네. 뭐 이거 일단 최고, 우결로 최고의 시작을 해. 사랑이나. 우결까지는 좀 약간 에바까지는 아닌데 우결로 시작해서 이제 최고의 사랑. 네, 님과 아시죠? 함께. 네, 님과 네. 함께 최고의 사랑. 그리고 남남북녀. 여기서 조금 약간 들어가지 않나요? 깊이 있게. 네네. 그리고 시즌 1, 2까지 지금 다 보고 진짜 있어요. 결핍이 네. 있으시네. 남남북녀까지 챙겨보면 결핍이 있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5일간의 썸머라고 해서 네. 홍진호하고 레이디 제인이 갔다 온 그 예능도 홍진호 열심히 잘했죠. 봤고. 예. 그리고 또 이제 불타는 청춘이라고 해가지고 네, 맞죠. 김국진 씨 네, 김국진 나오는. 강수지가 예. 이렇게 또 뭐 네, 화제가 됐죠. 돌싱들이 나와서 네. 이렇게 또 단체로 뭐 하루 자는 거 있잖아요. 아 일주일에 5개의 예능 챙겨 보시는 거예요? 엄청 많네. 네, 그러니까 하나는 끝났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요렇게 한 이런 걸 좀 보는 데다가 요거 말고도 지금 제가 떠오르는 게 없는데 약간 커플 예능에 대해서 좀 재미를 많이 그래서 느껴요.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이거를 다 VOD로 저는 또 이거 진짜 오타쿠 아닙니까? 네, 또 중요시 생각하는 게 1회부터 봐야 돼요. 왜냐하면 그런 커플 예능은 그 사람의 미묘한 그 관계 설정을 처음부터 봐야 되지. 나중에 이 보면 어떠한 재미없거든요. 규칙이라든가 자기만의 설정 이런 거를 딱 네. 잡는 순간 네. 빼도 박도 못하게 오타쿠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 저도 오타쿠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예,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야, 아니에요, 이거 이 정도. 도라에몽님의 지금까지 최고의 멘트네요, 진짜. 반갑습니다. 저 잘했다. 환영합니다, 하여튼, 네, 환영합니다. 그래서 환영한다는 데가 있어요. 네, 네. 이 정도가 이제 있는데 저는 그래서 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네. 깊이 있게 그렇다고 즐기진 않는데 네. 그래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제 여가 시간에 어떤 의미 부여를 하기 위해서 웬만한 다른 어떤 지금 오타쿠라고 지칭되는 그런 분들만큼 그래도 투자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리고 그렇게 파고들고 싶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여행도 1년에 한두 번 그냥 갔다 오는 그 정도. 제가 뭐 막 매번 매주 가지도 않아요. 네. 그렇죠. 그냥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면 저한테는 이런 것들이 에바고 네, 다른 사람들보다 뭐 특별하진 않지만 그래도 예, 어떻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 정리가 어렵네요. 이거 정리 아니, 좀. 근데 네. 일주일에 5개의 예능을 반드시 1화부터 챙겨봐야 한다는 것이 그것도 그런 커플 가운데서 예능만. 저는 이 정도가 좋아요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일까요? 아, 이것만 약간 그런 건데 네. 예, 다른 거는 좀 무난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뭐 적당한 수준에서 잘 유지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요리도 그렇고. 그래도 하시고 계시는 취미 개수 세우면 대충 한 5-6개 되시네요. 적은 그렇네요. 숫자는 아닙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이제 우리 도라에몽님께서 환영합니다라고는 표현에는 정말 여러 가지가 들어가 있었네요. 뭐 오타쿠로의 세계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네. 여러 취미를 가진 오타쿠의 세계로도 환영합니다. 그래서 결국 두 분의 오랜 우정의 정체가 여기서 네. 드러나게 됐네요. 아, 좀 저랑 뭔가 공통점이 있었네요. 동질감에서 출발한 우정이었네요. 아, 이제 네. 오늘 발견했습니다. 네, 아유 뒤풀이가 네. 훈훈하겠습니다. 아, 그래서 사쿠첸님도 네. 에바 소개해 주시죠. 저는 지금 이야기를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각자 이렇게 이야기가 서로 다른 이유가 이 소설을 어떻게 읽었나 그 차이에 의해서 이 대답들도 결국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이 소설을 왜 그렇게 읽었나를 생각해보면 결국 자기가 그렇게 인생을 살았으니까 그 소설을 그렇게 읽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이렇게 다른데 듣는 누군가한테 어떤 그 총합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저희끼리 이야기를 모으려다 보니 뭐 갈등이 생기고 뭐 진행이 어렵고 뭐 그런 지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냥 편하게 제 이야기를 하려고 네. 합니다. 저는 이 소설을 기본적으로 성장담으로 읽었어요, 최초에. 네. 그래서 제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저한테 결핍이 있었을 때 제가 최근에 그 겨울에 그 뜨개질을 그 몇 달 동안 굉장히 미친 듯이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게 말하자면 이제 제가 어디 가서 특별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 취미들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궁상 맞다고 보는 사람들이 있을까봐. 그렇죠. 네, 그렇죠. 네. 저도 그랬어요. 궁상 맞다 보는구나. 네네네. 그걸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라디오 같은 거 틀어놓고 네. 하고 있으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네. 편해요. 근데 왜냐하면 저는 저 혼자만의 이렇게 그 쾌락이나 휴게를 위한 시간을 너무 오래 쓰는 건 좀 즐겁지 않거든요. 저는 그냥 놀기만 하는 시간을 너무 길게 쓰고 있으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그냥 제 개인적인 특성이겠죠.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수 네, 없는. 그렇죠. 그런 게 하나 있는데 그걸 어느 정도 하고 나서는 그때쯤에 제가 이제 일이 잘 풀리지 않고 특히 이걸 준비할 때쯤에 무척 피곤했던 것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결되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뜨개질은 여전히 즐겁습니다만 자연스럽게 손에 넣게 됐습니다. 지금은 머리가 아플 때 가끔 10분 15분 정도 해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당신은 에바로드의 어딘가에 서 있냐 어디에 서 있냐 물어보면 저한테는 사실 이 프로젝트가 그렇습니다.
방과후 수업 프로젝트가 그래요. 그러니까 전 무언가를 만들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타입인데 지난 수년간 남이 만들어 놓은 걸 분석하고 직업적으로도 그렇고 아니면 뭐 혹시 제가 그냥 돈을 부는 수입원도 그렇고 남이 만들어 놓은 걸 그 사람은 뜻하지도 않을 만한 뜻들을 끌어다가 분석을 하고 내가 말을 만들고 뭐 그런 시기를 오랫동안 보냈어요. 그런 게 쌓이다 보니 들으시는 분들은 다소간 유치하기도 하고 뭐 이런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싶기도 하겠지만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가장 좋았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이 박정현이가 주인공 박정현이가 저는 다큐멘터리 감독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게 스스로 어떤 탈을 깼다라고 느껴지는 그 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점이 불편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 지점을 보면서 방과후 수업 제2회 무엇 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최대호입니다. 라고 제 이름으로 라벨을 입혔을 때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과물이 무엇이 됐든 창작물로서 끝까지 음악을 입혀서 그렇게 나왔던 것들 있잖아요. 그때가 제 가장 즐거웠고 지금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제 주업을 뒤로 하고 시간을 쏟고 힘을 들여서 만들고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의 그 타이틀 멘트를 뺏긴 오늘이 저한테는 참 이렇게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의미 있는 날입니다.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인생이 뜻대로는 되지 않는다. 네. 옛 어르신들 말씀 중에 죽 써서 개 준다고. 제가 근데 롤을 많이 부여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 근데 그러니까 갑자기 제가 세쿠체님 얘기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세쿠체요? 일본식 발음이 들어갔나요? 그러니까 나를 탓할 게 아니었어. 네, 세쿠체님 얘기를 그러니까 들으면서 드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게 사람한테 참 뭐랄까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게 참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 의미 있는이라는 그러니까 형용사 자체가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그냥 꼭 뭐 혼자 하는 것일 수도 있고 그게 뭐 다른 사람들이랑 공유가 되는 것일 수도 있고 간에 그냥 그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 자기가 만족할 수 있느냐 이대로 있어도 되고 꼭 나아가지 않고 정체라기보다는 그냥 나아가지 않아도 되는가 꼭 나아가진 않아도 그러니까 나아가도 좋지만 나아가지 않아도 자기가 만족하고 있다면 그것이 정말 자기가 하고 있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드네요. 네. 있고 싶으면 있고 가고 싶으면 가고 올라가고 싶으면 올라가고 거기까지가 저희 넷이 오늘 얘기했던 결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뭐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하고 오늘 깔끔하게 정리하죠. 저희 뭐 오늘 근데 제 우려가 되는 게 거성쇼 같이 안 되겠죠? 근데 우려의 근거가 있으시죠? 네? 아니에요. 이게 더 나아지겠죠. 근데 제가 편집을 하잖아요. 저는 어쨌든 제 개인적인 감정을 뒤로 하고 최대한 결과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근데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꼭 수용해 주십시오. 근데 그 결과물을 설마 그 4회 때 어떤 또 뭔가 하나의 에피소드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상하게 활용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제 프로 의식을 시험하지 마시고. 저 이제 마지막에 감상 물어보는 시간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 각자 시간을 줘야 될 텐데 조금 더 시간이 주어진다면 오늘 이 은수저 프레임에 걸려가서는 움쪽달싹 못하게 된 우리 도라에몽님한테 조금 더 시간이 부여되지 않나 생각해요. 뭐 말은 감사합니다. 네네. 그럼 뭐 어쨌든 갑자기 말할 목이 메요? 목이 멜 수 있죠. 괜찮아요. 캐릭터가 생긴 거예요. 오히려 캐릭터가. 뭐 부정은 안 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살진 않았기 때문에. 근데 기술 감독이 왜 캐릭터가 생겨요? 또 출연할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저희 의도와는 다르게 이미 두 번이나 출연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제 의견도 좀 수렴해 주세요. 그러고 보니까 기술 감독한테도 캐릭터가 생기고 우리 저 음악 감독도 면목동에 살고 맥주 마신다는 거 말고는 별게 없었는데 맥주 후 요정이라는 캐릭터 생기고. 그러니까 원래 그렇게 늘려가야 되는 거잖아요. 3회가 여러 가지로 네,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세크체도 좀 확실하게 생겼잖아요. 그건 아니에요. 사람마다 부르는 것도 다른데 무슨 캐릭터가 생겨요. 의미는 똑같아요. 미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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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수저든 도라에몽 미안합니다. 애몽님 말씀하시죠. 저는 제 환경을 잘 즐긴 것 같습니다. 최대한 활용해서 잘 즐겼던 것 같고 어쨌든 오늘 방송을 하면서 자꾸 이 복탱이님의 의도에 거슬렸던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이제 복탱이님과는 다시 이렇게 마이크를 섞지 않도록 편안하게 저는 기술만 맡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하면서 인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기네스님. 먼저 게스트로 불러주셔서 참 감사하고요. 첫녹음이라 많이 힘드셨죠? 복탱이님. 많이 힘드시죠? 첫녹음 하는 거. 많이 힘드셨던 것 같아요. 네. 근데 진짜로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힘들잖아요. 저는 처음에 이제 시작하기 전에 우리 세크체님한테 굉장히 많이 엄포를 받았거든요. 많이 지칠 것이다. 많이 힘들 것이다. 각오해라. 라는 식의 엄포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제가 어저께는 좀
이렇게 일을 마치고 밤늦게 좀 오느라고 좀 힘든 편이긴 했었는데 오늘은 의외로 상당히 좀 그렇게 많이 힘들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쳤네요. 그만큼 저는 네. 상당히 좀 재미있었고 네. 의미 있었던 그런 네. 시간이었습니다. 한 가지 좀 아쉬웠던 거라면은 이제 이 게스트란 게 참 권한이 작은 거구나. 저는 이제 네. 1, 2회를 들으면서 나한테 만약에 기회가 온다면 어떻게든 저 새끝째 뒤통수를 때려가지고 복탱이님을 좀 많이 띄워주겠다라고 각오를 하고 왔었는데 네. 쉽지 참, 않죠. 참 진짜 쉽지가 않네요. 쉽지 않아요. 쉽지 정말 않아요. 복탱이님한테 네. 오늘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아닙니다. 혹시나 저는, 다른 네. 기회가 온다면 네. 내 기필코 새끝의 뒤통수를 네.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래 그리고 이게 워낙 제가 처음 이렇게 MC를 하다 보니까 이제 좀 많이 도와주시려고 했는데 저는 네. 복탱이님의 포텐셜을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결국 각자 이렇게 뭐랄까 나만의 어떤 에바 로드를 걷고 있는 게 아닌가. 네, 그게 나아가는 것이든 왜 자꾸 비웃으셔서 저 마무리 멘트를 못하게 하죠? 아니 저는 개입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아니 두리번 거리지 마시고 저희는 다들 시선을 낮추고 이제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우리 메인 MC가 끝날 수 있게 우쭈쭈 해주고 있었는데 두리번 거리면서 무슨 말씀하셔도 저희는 이제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 두리번 거리고 있는데 다른 두 분은 표정이 괜찮은데 왜 표정을 그따구로 짓고 있냐고요. 그래서 아니 서브는 웃지도 못합니까? 아니 약간 그 비웃음이 있었다고요. 예, 어쨌든 그러니까 고개를 낮춰요, 그러니까 네, 좀. 사람마다 아니 저는 저의 길이 있어요. 네. 비웃는 것도 제 선택이잖아요. 그러면은 마무리 멘트 할 때는 좀 베개로 좀 가려주세요. 예, 네네. 너무 힘들어요. 예. 그렇다고 나- 칭찬을 예. 하시네.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그러니까 각자의 색깔로 나만의 에바로드를 걷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과후 수업 3회 제가 메인 MC로 했던 3회를 마치겠습니다. 맞다 소개해야죠 참. 진행의 그 복탱이 세크최 그리고 게스트의 기네스님 도라에몽님 기술의 도라에몽 감독님 음악의 면목동 맥주 후 요정님 연출의 세크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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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2, 1, 아웃. 고생하셨습니다.